정권, 소위 촛불 집회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굉장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냥 좀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게 탁 튀어나온 거잖아요, 지금. 특활비가. 네. 개인적인, 원래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. 검찰에서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좀 높은 사람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디다 돈 썼는지 알려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? 그러게요. 한 번도 없었어요, 지금까지. 돈을 받았느냐. 이 용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죠. 계속 대가 관계, 그 다음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.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다는 안 나와요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재판할 때도 어디다 썼는지 관심 없어요. 받은 게 중요하지. 네. 받은 게 중요하지 어디다 쓴 게 뭐가 중요합니까? 뇌물죄 입증할 때. 근데 왜 검찰이 그걸 흘렸겠어요? 이제 통치자기만 얘기하지 마. 이거예요.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저희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금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 기치료 아줌마하고 주사 아줌마한테 준 돈이잖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측근들 관리할 때 쓴 돈이잖아. 그거를 알려주려고 아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아예 방어 전략 하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용처까지 일부러 공개를 한 겁니다, 이번에. 네,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러 흘린 거다. 더 이상 통치자금 얘기할 수 없다. 개인 사금고처럼 썼잖아. 이걸 어떻게 통치자금을 하겠어요?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거다.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면에서라도 강제 구인을 해서 재판에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저렇게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지금은 재판부에서는 걸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네. 재판은 정확하게 다 진행이 돼요. 국선 변호인들도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보다 더 훨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, 지금도. 어쨌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네. 오늘 같은 경우도 조원동 수석 증인신문 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송영식 회장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 건 다 진행이 돼요. 다만 본인만 없을 뿐이에요. 근데 재판하는데 아파서 못 나온다, 뭐해서 안 나온다,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 억지로 끌어내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쪽에 약간의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는 진행을 하려는 것 같고 본인의 의사로 나오겠다면 몰라도 네.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네. 특활비 부분만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대응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. 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거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그동안은 통치 자금을 받은 거고 본인이 일전 한 푼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논리 자체가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졌고 지지자들이 또 모이겠어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이제 네. 그래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? 그래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봐요. 계속 할 거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 돈도 이거 결국은 우리 아빠가 잘해서 이 나라 이렇게 발전시킨 거고 대기업들 사실 우리 아빠가 다 예전에 도와줘서 다 대기업에서 돈 버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돈 내가 좀 가져다 썼다기로서니 그게 무슨 내가 큰 죄냐. 네. 우리 아버지가 산업화 일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 지지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 좋다 국정원 특활비 그걸 갖다 개인적으로 좀 썼기로서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느냐라고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좀 정치를 하는,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들은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겠죠. 그러니까 야, 이제는 빨리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는 발을 빼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.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전두환 추징법입니다. 이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잖아요. 박 전 대통령이 잘한 거 중 몇 안 되게 잘한 거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. 초반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. 아니,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원래 추징은 그 범죄 행위를 범한 그 당사자의 재산을 뺏어오는 게 추징이에요. 원래 가족이건 관련돼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 돈은 못 건드렸습니다. 근데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언가 큰 돈을 쉽게 말해서 해먹고 이곳저곳 재산을 분산시켜 놓은 사람 것도 이 가족 재산이건 뭐건 관련성 있다 생각하면 다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고 거기다가 기간도 10년으로 늘려놓은 법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추징할 때 부족하다면 그러면 지금 이 재산을 같이 향유했던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
추진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. 한 21억이 비잖아요, 지금. 네, 저도 계산을 해보면. 네. 네. 대충 한 지금 36억 5천만 원 중에 21억 정도가 비는데 21억을 만약에 네. 최순실이 관리하고 최순실이 보관하고 있다면 최순실에게도 추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 본인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박수받았던 법이 네. 칼날이 본인에게 겨눠지는 좀 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국민들 여론이요.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최태민 일가 재산 추징하자라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? 이미 나왔죠. 예, 이미 네. 나왔는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더욱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. 그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. 보고요.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가장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.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뭐 추징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돼 있는 네. 그러니까 신고한 그 재산 네. 말고 좀 관련된 재산이 꽤 있잖아요. 뭐 영남재단도 네. 이제 영남대학 그 재단도 예, 있고 예. 또 저 어린이회관 그쪽 뭐 유경재단 유경재단 재산들. 재산도 다 관련이 돼 있다. 네.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부산 뭐 그러니까 그 박문진 그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비롯해서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다 추징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.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방어 필요성을 지금 뭐 갑자기 확 느끼지 않았을까.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는 사실 거죠. 이번 특활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그 뭐 영남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학회라든가 뭐 또 그 유경재단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박정희 시절부터 쌓아둔 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유영아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가능성이 근데 있다. 하나 말씀드리면요.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? 사실 그건 좀 위헌이에요. 위헌?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. 추징은 범죄가 특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추징이에요.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당신들 불법으로 재산 만들었지라고 다 뺏을 수 있는 건 현행법상은 지금 불가능하고요. 그건 만약에 제정이 돼도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선뜻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. 이 국회에서 어쨌든 논의는 계속 논의는 진행이 좀 쉽게 되고 있는데요. 진행되기는 어렵죠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계속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과정에 재벌 총수들이 이제 참석을 쭉 하게 되는데요. 2016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때 재벌도 공범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사실상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낼 때 그냥 낸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시는지. 근데 대가 관계가 대부분이 인정이 잘 안 됐죠.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 피해자 상황으로 이제 끝이 그렇죠. 났고요. 특히 CJ 같은 경우는 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까지 조은동 경제수석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를 VIP 지시라는 VIP 지시라는 얘기를. 걸 받았고 네. 그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조은동 수석을 엄청 질책했다고 합니다. 그거 왜 내 뜻이라 그랬어? 라고 실제 오늘 네.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. 이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가 관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, SK, 롯데만 남게 된 거죠. 아니 근데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,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.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. 돈 뭐 사소한 돈 오가는데도 다 뭔가가 있는 건데 그래서 대가가 없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국민 상식으로는 일단 이제 용납하기 힘든 거고. 이유 없는 돈은 없죠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재벌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 이게 위기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쭉 오래된 그 재벌과 이 권력과의 유착 관계 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들 이런 걸 이번에 사실은 끊고 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오너들 다 3세, 4세들이고 그러니까 뭐 초기 창업자들하고 좀 약간 좀 거리도 많이 멀어졌잖아요. 그러면 창업자들 한 일을 계속 떠안고 갈 이유도 없다.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다 진술할 것 좀 진술하고 그러니까 말할 거 다 얘기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함으로 해서 네. 이 오랜 이 유착 관계도 이번에 좀 완벽하게 결별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새로운 나라,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그토록 외쳤는데요. 파도 끝이 없는 비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 지지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 뭐 좋다 국정원 특활비 그걸 갖다 개인적으로 좀 썩기로 써니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삼느냐라고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뭐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뭐 평가를 내리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좀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들은 이제 좀 생각을 좀
좀 달리 하겠죠. 그러니까 야, 이제는 빨리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는 발을 빼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.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게 전두환 추징법입니다. 이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잘한 거 중 몇 안 되게 잘한 거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. 초반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. 아니,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고, 그리고 원래 추징은 그 범죄 행위를 범한 그 당사자의 재산을 뺏어오는 게 추징이에요. 원래 가족이건 관련돼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 돈은 못 건드렸습니다. 근데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언가 큰 돈을 쉽게 말해서 해먹고 이곳저곳 재산을 분산시켜 놓은 사람 것도 이 가족 재산이건 뭐건 관련성 있다 생각하면 다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고, 거기다가 기간도 10년으로 늘려놓은 법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부족하다면, 추징할 때 부족하다면, 그러면 지금 이 재산을 같이 향유했던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21억이 비잖아요, 지금. 저도 계산을 해보면. 대충 한 지금 36억 5천만 원 중에 21억 정도가 비는데 21억을 만약에 최순실이 관리하고 최순실이 보관하고 있다면 최순실에게도 추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 본인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박수받았던 법이 칼날이 본인에게 겨눠지는 좀 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국민들 여론이요.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최태민 일가 재산 추징하자라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? 이미 나왔죠. 예, 이미 나왔는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더욱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. 그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가장 좀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,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뭐 추징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돼 있는 그러니까 신고한 그 재산 말고 좀 관련된 재산이 꽤 있잖아요. 뭐 영남재단, 또 이제 영남대학 그 재단도 있고, 또 저 어린이회관 그쪽 뭐 유경재단 재산들 또 다 관련이 돼 있다.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리고 부산 뭐 그러니까 그 박문진 그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비롯해서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다 추징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방어 필요성을 지금 뭐 갑자기 확 느끼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사실 이번 특활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그 뭐 영남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학회라든가 뭐 또 그 유경재단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박정희 시절부터 쌓아둔 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은 정확하게 다 진행이 돼요. 국선 변호인들도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보다 더 훨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, 지금도. 어쨌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,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원동 수석 증인신문 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송경식 회장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 건 다 진행이 돼요. 다만 본인만 없을 뿐이에요. 근데 뭐 재판하는데 아파서 못 나온다, 뭐해서 안 나온다, 이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 억지로 끌어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쪽에 약간의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는 진행을 하려는 것 같고 본인의 의사로 나오겠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특활비분만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대응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거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그동안은 뭐 통치 자금을 받은 거고 본인이 일전 한 푼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논리 자체가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졌고 지지자들이 또 모이겠어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뭐 이제 그래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? 그래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봐요. 계속 할 거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나라 돈도 이거 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잘해서 이 나라 이렇게 발전시킨 거고, 대기업들 사실 뭐 우리 아빠가 다 예전에 도와줘서 다 대기업에서 돈 버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돈 내가 좀 가져다 썼다기로서니 그게 무슨 내가 큰 죄냐. 우리 아버지가 산업화 일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을 유영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. 하나 말씀드리면요.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? 사실 그건 좀 위헌이에요. 위헌?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추징은 범죄가 특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추징이에요.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당신들 불법으로 재산 만들었지라고 다 뺏을 수 있는 건
현행법상은 지금 불가능하고요. 그건 만약에 제정이 돼도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선뜻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. 국회에서 어쨌든 논의는 계속 논의는 진행이 좀 쉽게 되고 있는데요. 진행되기는 어렵죠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계속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과정에 재벌 총수들이 이제 참석을 쭉 하게 되는데요. 2016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때 재벌도 공범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사실상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낼 때 그냥 낸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시는지. 근데 대가 관계가 대부분이 인정이 잘 안 됐죠.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 피해자 상황으로 이제 끝이 그렇죠. 났고요. 특히 CJ 같은 경우는 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까지 조은동 경제수석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를 VIP 지시라는 VIP 지시라는 얘기를. 걸 받았고 네. 그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조은동 수석을 엄청 질책했다고 합니다. 그거 왜 내 뜻이라 그랬어? 라고 실제 오늘 네.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. 이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가 관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, SK, 롯데만 남게 된 거죠. 아니 근데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,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.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. 돈 뭐 사소한 돈 오가는데도 다. 정권, 뭐 소위 뭐 촛불 집회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굉장히 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냥 좀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게 탁 튀어나온 거잖아요, 지금. 특활비가. 네. 개인적인 원래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. 검찰에서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좀 높은 사람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디다 돈 썼는지 알려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? 그러게요. 한 번도 없었어요, 지금까지. 돈을 받았느냐. 이 용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렇죠. 계속 대가 궁금증이 관계, 있었죠. 그다음에 이게 증거 관련성이 있느냐.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다는 안 나와요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재판할 때도 어디다 썼는지 관심 없어요. 받은 게 중요하지. 네. 받은 게 중요하지 어디다 쓴 게 뭐가 중요합니까? 뇌물죄 입증할 때. 근데 왜 검찰이 그걸 흘렸겠어요? 이제 통치자기만 얘기하지 마. 이거예요.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저희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금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 기치료 아줌마하고 주사 아줌마한테 준 돈이잖아. 쉽게 말해서 본인 측근들 관리할 때 쓴 돈이잖아. 그거를 알려주려고 아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아예 방어 전략 하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용처까지 일부러 공개를 한 겁니다, 이번에. 네,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러 흘린 거다. 더 이상 통치자금 얘기할 수 없다. 개인 사금고처럼 썼잖아. 이걸 어떻게 통치자금을 하겠어요?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거다.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면에서라도 강제 구인을 해서 재판에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저렇게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지금은 재판부에서는 걸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